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데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한국과 북한의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의결한 건 끔찍한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외부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국회는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It's horrible, it's appalling, because the South Korean parliament is doing the bidding of the Kim regime. I mean, this is something that is a demand that Kim Yong-jong made.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킬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법안 개정 주장에 대해선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전단을 보내는 인권 단체들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이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인권 단체들 탓으로 하는 건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의 완강한 태도에 한국 정치인들이 보여주기식 응대를 하는 것 같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불행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Suddenly, politicians were scrambling to try to come up with a way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seems to me that this is giving in to North Korea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being obstinate, and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being obstinate, we have to be nice to them. I don't see that it's moving things in a very positive direction.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문제 삼아야 할 건 북한 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얼마 전까지 한국 국방부도 스스로 해왔던 것이라면서 갑작스러운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First, we saw indifference toward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n we saw repression, and now we are seeing open hostility with punishmen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논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면 진정한 남북 화해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에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남북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민주주의 기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국과 북한이 관계를 성립해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결코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집중했던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경제, 무역, 에너지 안보까지 확장됐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평가했습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한국 일본 담당 부처관보는 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미한 경제협력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한국이 성장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는 분야도 확장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퍼 부처관보는 이어 90년대 초에는 미국과 한국 양국 관계가 대북 억지력과 침투 방어 등에 집중한 안보 파트너십에 국한돼 있었다고 지적하고 현재 한반도 중심의 미한 관계는 세계적인 글로벌 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as Korea has grown and as Korea's prominence on the world stage has increased, so too has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U.S.-Korea relationship also grown. 이어 한국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1위인 점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아울러 미한 관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영내 가장 강력한 최상의 동맹 중 하나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대북 협상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새 행정부 출범 초 비핵화 협상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비핵화 협상에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한 단계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내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은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정책 결정자는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개인적인 친분에 의존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친분에 의존한 대북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비핵화 협상에서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s not giving up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It's not accepting North Korea as a permanent nuclear armed state. But it's saying that this is a long-term goal that has to be achieved step by step. 반면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이런 단계적 잠정 합의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지만 북한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make some kind of partial concession to us to get some relief. So to Pyongyang, an interim deal is just really intended to get enough relief so that they can go back to business as usual. 김병현 서울대 교수 역시 행동 대 행동에 기반한 잠정 합의가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이지만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단계적 합의에 나서게 되면 어느 순간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치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By halting the process of action for action at some point, North Korea wants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In that case, reinstalling the sanctions according to articles or snapback is a possibility. It should start. But I doubt whether China and Russia will agree to this.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기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한일 3국의 협력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길 원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에 집중하길 원하는 등 양국 입장에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3국의 비핵화 해법 논의가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진지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북한 관여 시점도 거론됐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할 경우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초 대화 관여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평양에 상주해오던 국제적십자위원회 요원들이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 강화로 2일 모두 철수했으며 다른 국제기구 요원들과 외교관들도 함께 북한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나줌 이크발 대변인은 3일 BOA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평양의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소는 조선적십자회와 북한의 신체 재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지만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감안하면 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can confirm to you that our last international staff from DPRK, they left on Wednesday, yesterday, to actually after finishing their assignments and actually to go and to meet with their families.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동아시아 담당 그라지엘라 레이트 피콜리 부국장도 3일 BOA에 북한 지원과 협력은 당분간 중국 베이징 주재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며 북한 당국과의 합의에 근거해 지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직원들을 다시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경 봉쇄 등의 조치와 함께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해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노린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백신 개발 시 유통에 필수적인 저온 유통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정보통신기업 IBM이 경고했습니다. IBM은 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체불명의 해킹 조직이 중국의 저온 냉동 저장 업체인 하이얼 바이오메디컬 경영진을 사칭해 지난 9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유통의 핵심적인 저온 유통망 관련 업체에 이메일로 가짜 주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커들은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씹는 스피어 피싱 방법으로 정보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독일과 한국, 유럽연합 EU, 타이완 등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해커들이 백신 냉동 보관과 유통에 관여하는 각국의 기업과 조직에서 임원들의 네트워크 자격 증명을 탈취해 향후 백신 유통이 시작될 경우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 해킹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 백신 정보 해킹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이 백신 유통 네트워크에 접근한 뒤 이를 이용해 거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